자, 들으신 것처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3차 공판이 서울중앙지법에서 지금 이 시간 열리고 있는데요. 윤 전 대통령 오늘 처음으로 걸어서 법정에 출석을 했지만 포토라인에서는 어떠한 말을 하지는 않은 채 법정으로 들어갔습니다. 네, 한편 검찰의 공천 개입 의혹을 받고 있는 김건희 여사에게 이번 주 출석을 정식 통보했는데요. 관련 내용들 이고은 변호사와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지금 3차 공판이 진행 중이고 내용을 짚기 이전에 조금 전에 김태욱 기자가 좀 이야기를 해준 것처럼 오늘은 지하주차장이 아니라 지상으로 출입을 했기 때문에 취재진들도 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늘 지하주차장으로의 출입이 불허된 이유부터 좀 살펴볼까요? 네, 그간 이제 1차, 2차 공판기일에서는요, 이 지하주차장을 이용하고 싶다라는 취지의 경호처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재판부에서는 이 최근 서부지법 난동 사태 등을 고려했을 때 이 청사 방호의 필요성 등이 인정되기 때문에 1차와 2차 공판기일 때는 어떻게 생각하면 조금은 예외적으로 지하 주차장으로 출입하는 것을 허용해줬던 것입니다. 많은 분들 기억하시겠지만 이재명 후보도 참 많은 재판을 서울중앙지법에서 받고 있죠. 그런데 오늘 포토라인에 섰던 바로 그 장소, 서울중앙지법 서문을 통해서 이 많은 주요 정치인들이 공개적으로 출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포토라인에 섰고 공개적으로 걸어서 출석하는 모습이 어떻게 생각하면 통상적인 모습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재판부에서는 1, 2차 공판기일 때 어떠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았고 또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등법원의 관계자들이 회의한 결과 이번에는 통상의 방법처럼 지하주차장이 아니라 지상으로 출입하는 것으로 협의를 했다라는 취지로 현재는 이제 지하주차장을 불허를 했고요. 앞으로 기일에도 아마 피고인 측 내지는 뭐 경호처의 요청이 있다면 판단을 하겠지만 그런 요청이 없다면 오늘과 같이 통상의 방법대로 지상 출입문을 통해서 출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오늘 윤 전 대통령이 이렇게 지상으로 출석하게 되면서 과연 포토라인에도 서게 될지 관심이었는데 그대로 지나쳐서 바로 법정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동안 뭐 전직 대통령들의 경우에는 뭐 사과를 한다거나 무죄를 주장한다거나 이런 메시지를 내기도 했는데 어떠한 대답도 하지 않고 바로 들어갔거든요. 이것도 하나의 전략으로 볼 수 있을지 궁금하고 또 퇴정할 때도 이제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 가능성이 열려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이제 출석을 할 때 아침에는요, 윤곽근 변호사가 이제 끝나고 이야기하겠습니다라고 기자들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그 말이 사실이라고 하면 이제 오후 증인신문까지 모두 끝나고 오늘 재판이 종료된 뒤에 이제 집에 돌아가는 길에는 취재진들의 질문에 일부 대답할 가능성 아직은 남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직 대통령들의 모습과는 조금 다른 오늘 포토라인에서의 모습 윤 전 대통령 보였습니다. 이전에 전직 대통령들 같은 경우에도 혐의는 부인하지만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 자체가 국민들께 송구하다라는 사실 사과의 메시지는 내놓았거든요. 예. 그래서 오늘 윤 전 대통령 포토라인에 설 경우에 이 형사재판에 관련한 국민들에게 사과하는 메시지를 내놓지 않을까 아니면 어제 SNS를 통해서 이야기했던 이번 대선과 관련한 어떤 메시지를 내놓진 않을까 다양한 추측들과 예상들이 있었는데 예상과는 달리 어떠한 진술도 하지 않았고요. 아마 오늘 이제 출석한 증인들 같은 경우에 피고인에게 상당히 불리한 증인들입니다. 아마 불리한 증인들을 만나기에 앞서서 말을 조금 아끼는, 즉 피고인 측의 주장 내용에 대해서 굳이 먼저 언급하지는 않는 전략을 선택한 것은 아닐까 싶습니다. 예, 말씀해 주신 내용. 그러니까 오늘 증인 신문이 예정이 되어 있고 이제 오전부터 진행이 됐습니다. 네. 다소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불리할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어떤 증인들이고 또 어떤 배경으로 오늘 출석하게 되는지 말씀해 주실까요? 네, 오늘 출석한 증인 오전과 오후에 2명의 증인 신문이 현재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2명의 증인 모두 검찰 측에서 신청한 증인입니다. 일단은 오전부터 증인 신문이 이어졌던 지금 오상배 대위 같은 경우에는요.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이 전화로 지시를 받을 때 함께 차 안에서 대기를 했던 인물입니다. 따라서 윤 전 대통령과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의 통화 내용을 스피커폰 아니지만 같은 좁은 차 안에서 있었기 때문에 나는 통화 내용을 생생하게 들었다라고 2차 조사 때 증언을 했던, 진술을 했던 그런 인물이기도 합니다. 예. 그래서 오늘 오전에는 주로 윤 전 대통령과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이 이 군이 국회에 이 해제 결의를 위해서 함께 모일 때 어떤 내용의 윤 전 대통령의 지시가 이진우 전 사령관에게 갔느냐 이 부분에 관한 이 통화 내용을
어떻게 들었냐 이 부분에 대해서 증인신문이 집중적으로 일어났는데요. 현재까지 보도 내용에 따르면 오상배 대위는 이진우 전 사령관으로부터 난 통화 내용 다 들었고 그 통화 내용 중에는 계엄 해지 요구 결의안이 통과되더라도 2번, 3번 계엄하면 된다라는 말도 들었고 뭐 본회의장으로 들어가서 4명이 한 명씩 들쳐업고 나와라라고 이야기하는 윤 전 대통령의 지시 내용도 내가 모두 들었다라고 증언을 했습니다. 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피고인 입장인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사실은 이 오대희 같은 경우에 한두 번 정도 한 번만 이 조사를 받은 게 아니거든요. 여러 차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았는데 첫 번째 조사 때는 이진우 전 사령관으로부터 이런 통화 내용 들었다는 진술 자체를 하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2차 조사 때 이 통화 기록과 통화 내용에 대한 진술이 나오게 됩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피고인 측에서는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첫 번째 조사받을 때가 사건 당일로부터 더 가까운 시점인데 그때 기억이 더 생생한데 왜 첫 번째 조사 때는 이야기하지 않고 두 번째 조사 때 갑자기 통화 기록을 이야기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면 피고인 측에 공격하는 질문이 있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오대위는 나는 굳이 이 부분에 대한 진술을 하고 싶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피고인 측의 변호인이 체포의 채자도 꺼내지 않았다라고 사실관계와 다르게 기자회견하는 모습을 보고 나라도 진실을 밝혀야 되겠다라고 결심해서 2차 조사 때부터 난 진술하게 됐고 오늘 법정에서도 일관되게 진술한다라는 취지의 답변이 오갔습니다. 예, 그 증언 내용도 상당히 구체적이었는데 앞서서 그 오상배 전 부관이 신상 공개에는 좀 부담이 있다면서 비공개 신문을 요청했다고 해요. 그런데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거는 재판부의 그냥 재량이라고 볼 수 있는 건가요? 네, 재량이기도 하고요. 원래 형사재판은 공개 재판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비공개가 되려면 법적인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 성폭력 피해자 같은 경우에는요. 성법법상 성폭력 피해자는 비공개, 비대면 재판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는데요.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 그러한 법적 근거가 없고 공개 재판이 원칙이기 때문에 재판부에서는 아마 증인의 요청 받아들이지 않고 공개 재판으로 통상적인 방법으로 진행한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 이렇게 군인이 먼저 증인으로 채택이 됐잖아요. 이런 네. 증인 순서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생각하면 좋겠습니까? 지금 오늘 이제 증언을 한 증인들도 네. 모두 검찰 측 신청 증인입니다. 지금 검찰 측 신청 증인에 대해서 윤 전 대통령 측의 반박 내용은 이겁니다. 내가 직접 지시를 한 사람 먼저 증인 신문을 해야지 왜 그 밑에 있는 하부 부하들을 먼저 증인 신문을 하느냐. 그리고 이러한 하부 부하들의 불리한 진술을 재판 초반부에 검찰이 전략적으로 배치함으로써 어떻게 생각하면 언론이 초반부에 집중적으로 취재하지 않습니까? 네. 이 재판이 장기화되면 이제 취재 열기가 식을 텐데 초반부에 나와 관련된 불리한 증언들이 대부분 보도되도록 검찰이 전략을 쓴 것이다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는 이게 것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주장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검찰 측 신청 증인은요. 신청한 신청자가 증인신문의 순서를 먼저 의견을 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윤 전 대통령 측의 증인들도 이 검찰 측 증인신문 38명이 모두 마무리된 다음에 윤 전 대통령 측이 신청한 증인들도 윤 전 대통령이 희망하는 순서대로 신문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이 피고인 측 신청 증인, 검찰 측 신청 증인이 있을 때 원래 검찰이 입증 책임을 지고 있기 때문에 검찰 측이 신청한 증인을 먼저 신문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 전 대통령 측의 주장은 주장이지만 사실 통상의 형사재판의 원칙과는 좀 맞지 않는 주장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입증 책임을 검찰이 지고 있는 만큼 검찰 측이 신청한 증인은 검찰의 요청대로 증인신문의 순서를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 오상배 대위가 통화 내용을 다 들었다라고 구체적으로 증언을 한 거잖아요. 네. 그러면 이 통화 내용이 녹취가 아니라 이렇게 증인의 증언으로 나왔을 경우에는 법적 효력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네, 받을 수 있습니다. 증언이죠. 만약에 이것이 인정이 안 된다면 뭐 성범죄 사건 같은 경우에도 CCTV나 녹음이 없이 목격자의 증언,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유죄 판결이 나잖아요. 그래서 오늘 있었던 오대위 법정 증언은 그 인적 증거, 사람의 말, 이 진술로서 증거 능력을 갖게 됩니다. 문제는 증언의 신빙성이죠. 증거 능력은 인정되겠지만 그러한 증언을 얼마나 믿을 만한가 이 부분에 대해서 피고인 측 변호인은 현재 굉장히 그 신빙성을 탄핵하기 위해서 신빙성을 낮추기 위해서 여러 가지 질문하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어떻게 스피커폰으로 안 했는데 이렇게까지 상세하게 통화 내용을 기억하고 들을 수 있느냐, 거리가 얼마나 떨어져 있었느냐, 이런 부분들은 지금 현재 증언하고 있는 오대휘의 증거 능력은 있다 하더라도 그 증언은 믿을 만하지 못하다라는 점을 재판부를 설득하고 있는 과정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 주장하는 이런 검찰 증거가 좀 위법 수집됐다라고 말하는 그거는 어떤 배경인 거예요? 현재 윤석열 대통령 측의 주장은 네. 이런 것 같습니다. 이 공수처에서 이 내란죄의 수사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수사를 하지 않았느냐. 따라서 수사권 없는 수사기관이 시작한 수사이기 때문에 이 독수독과의 이론, 즉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는 이 증거를 기초로 파생된 2차, 3차 증거들도 모두 증거 능력이 없다라고 보는 것이 맞기 때문에 애초에 수사의 시작점조차가 이 수사 권한이 없는 공수처에서 시작된 수사였기 때문에 그 수사기관에서 파생된 모든 증거는 위법적 증거입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주장은요,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좀 높을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공수처가 이제 현재 불러서 조사하려고 했던 인물이 바로 윤석열 전 대통령이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소환에 응하지 않았고 조사를 받지 않았습니다. 즉 공수처가 직접 수사한 조서가 거의 없을 것으로 보여지고 나머지는 김용현 전 장관이랄지 조지호 경찰청장이랄지 다른 피고인들의 수사 기록이 복사되는 형태로 증거 기록이 구성됐을 거기 때문에 공수처가 수사했기 때문에 위법해서 위법시 증거다라는 주장은 재판부에서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조금 더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자, 윤 전 대통령의 추가 기소 사건이 이번 형사합의 24부에 배당이 되면서 직권남용 권리 방해 혐의도 이번 내란 우두머리 재판에 병합해서 심리하기로 했잖아요. 그런데 오늘 3차 공판에서는 다루지 않는 건가요? 네, 형사소송법 266조의 1을 보시면요. 법원에서는 공소장을 1회 공판기 시작하기 전 5일 전까지 송달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공소장 송달이 아직 충분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고요.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그 공소장을 송달, 즉 공소장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법원에 그 공소장에 적힌 범죄 사실에 대해서 내가 인정하는지 부인하는지 나의 의견 어떤지 하는 의견서를 7일 이내에 제출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 기소됐기 때문에 공소장 송달일로부터 아직 7일이 지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재판부에서는 오늘은 아직 7일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차회 기일, 즉 다음 기일에 이 직권남용에 대한 일단은 인정 여부부터 심리를 시작하겠다라고 밝힌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자, 많은 시청자분들께서 사실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이제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났었고 그리고 나서 이렇게 뉴스에 계속 이 내용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러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이 형사 이게 언제까지 가는 거야라는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실제로 지금 증인 한 38명 정도 남아있지 않습니까? 어느 네. 정도 끝날 수 있다고 예상해 볼 수 있겠습니까? 언제 끝날 수 있을지는요. 예. 피고인인 윤 전 대통령에게 달렸습니다. 그렇습니까? 현재 38명은 검찰 측이 신청한 증인입니다. 예. 그렇다고 하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검찰 측 신청 증인에 대한 신문이 끝나면 그때부터는 피고인 측이 신청한 증인에 대한 증인 신문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이 피고인 신분인 윤 전 대통령은 증거 기록에 대한 증거 동의, 부동의에 대한 의견을 전체적으로 밝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증거 부동의에 대한 의견을 얼마나 밝히느냐에 따라서 즉 몇 가지의 조서를 부동의하냐에 따라서 검찰은 그 부동의한 조서에서 진술한 진술자를 또 증인으로 불러야 되거든요. 그래서 얼마나 많은 증거 기록을 부동의할지, 즉 피고인이 얼마나 많은 증거를 부동의할지에 따라서 앞으로 몇 명의 증인들을 더 불러야 될지가 결정이 되고요. 이것에 따라서 이 재판 1심의 결론이 언제 날 수 있을지를 확인할 수 있어서요. 이 윤 전 대통령 측이 일단 증거에 대한 의견을 어느 정도까지 부동의할지 이 부분이 먼저 선행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윤 전 대통령 형사재판 3차 공판은 오후 재판이 아직 진행 중에 있고요. 들어오는 속보 있으면 바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김건희 여사 사건 살펴볼게요. 윤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김건희 여사에게 소환 통보를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을 알아보기 위해서 소환 통보를 한 건가요? 네, 김건희 여사 관련해서는 총 3개의 검찰청에서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서울고검에선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관련한 재기 수사를 결정을 수사하고 있고요. 서울중앙지검 같은 경우에는 이 김건희 여사 등의 이 공천 개입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서울 남부지검에서는 이제 건진법사 전성배 씨 관련한 사건을 수사하고 있죠. 그런데 이번 주에 소환 통보를 했던 기관은 서울중앙지검입니다. 그렇습니다. 따라서 이 김건희 여사 관련한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해서 아마 수사가 집중될 것 같은데요. 대표적으로 지금 현재 받고 있는 의혹은 이 김건희 여사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 명태균 씨로부터 무상으로 이 여론조사를 제공을 받았는데 그 대가로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에 개입을 해서 영향력을 행사했다라는 의혹도 받고 있고요. 또 이 김상민 전 검사 관련한 공천 개입 의혹, 또 전 포항시장 관련한 공천 개입 의혹 등 굉장히 많은 정치인의 공천에 김건희 여사 등이 현재 개입이 되어 있다라는 의혹을 받고 있고 아마 이 부분 관련해서 조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번 주 아마 14일로 지금 이야기한 것 예. 같은데요. 이번 주 수요일에 조사를 받아야 된다라는 이 최후 통첩, 최후 소환이 지금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최후 통첩이라고 얘기하시는 게 아무래도 변호사 선임계 내고도 계속 응답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만약에 이거 말씀하신 것처럼 수요일로 지금 얘기되고 있잖아요. 네. 계속 불응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렇게 되면 아마 체포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보도 내용에 따르면 2월부터 검찰은 김건희 여사 측의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라는 보도 내용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3월부터는 조사할 게 많으니까 대면 조사 피할 수 없다. 서면 조사 불가능하다. 직접 출석해야 된다는 의사를 3월부터 검찰은 밝혀왔습니다. 그런데 그간의 소환 요청이 만약에 구두 소환이었다면 체포영장을 발부받기 위해서는요. 서면으로도 통보가 필요합니다. 예. 그래서 아마 이번 주 14일, 이번 주 수요일에 소환에 나와야 된다라는 취지는 아마 우편으로도 송달했을 가능성이 높을 것 같은데요. 2회 이상 우편 송달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 불응할 경우에는 아마 검찰에서는 체포영장 청구 가능성 굉장히 높이 보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은 검찰이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소환 통보를 했다는 건 그만큼 여러 증거가 좀 확보됐다. 이런 의미로 해석해도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은 많은 보도가 나왔지만요. 명태균 씨만 해도 이 서울중앙지검에서 정말 수차례 조사했죠. 예. 그 석방이 된 이후에도 이틀 정도 집중적으로 또 명태균 씨에 대해서 조사도 했고요. 또 김상민 전 검사도 불러 조사를 했고 지금 이 의혹과 관련된 모든 인물은 조사했습니다. 단 두 사람만 제외하고요. 김건희 여사와 윤 전 대통령만 네. 제외하고 관련 참고인들 또 같은 피의자 신분일 수 있는 사람들을 모두 조사했고 압수수색이나 물적 증거, 다른 증거들이 확보된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최종적으로 기소 불기소 여부를 가리기 위해서 마지막일 수 있는 이 피의자들에 대한 소환을 현재 요청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이번에는 이재명 대선 후보, 민주당 대선 후보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자, 다만 이번에 이 위증교사 2심에 대해서도 추후 지정이 이제 연기가 됐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언론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일단 이 기일 추정 처리됐다고 하는 이 의미에 대해서 먼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추정이라는 것은 추후 지정의 약자다라고 생각하시면 예. 됩니다. 보통 이제 재판부에서 기일을 미룰 때는요. 예를 들어 5월 20일에 기일이었는데 연기할 때는 6월 3일로 기일을 변경하겠습니다라고 다음 기일을 명시하죠. 그런데 이렇게 다음 기일을 정하지 않고 추후에 지정하겠다라면서 기일을 미지정한 채로 연기하는 것을 기일 추정이다라고 합니다. 아마 대선 이후에 이 재판이 계속될지 여부가 결정이 될 것 같은데 현재로서는 위증교사가 다음 기일 자체를 지정하지 않고 기일 추정 상태로 놓은 것 같습니다. 예, 그 앞서서 파기환송심이랑 대장동 사건 재판도 미뤄졌잖아요. 네. 그럼 이번 재판 미뤄진 것도 좀 어느 정도 예상이 됐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은 물론 법관 한 명 한 명이 이제 헌법기관이기 때문에 다른 어떤 법관의 어떤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는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그렇지만 주된 흐름에 대한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전체 법관 대표회의도 예정이 되어 있고 여러 가지 지금 법원이 정치에 개입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또 국민들의 일각의 의견들도 있기 때문에 아마 그것들을 고려해서 일단 대선 이후로 추후 지정해 놓은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유죄 취지 파기환송된 부분들도 그렇고 지금 얘기하는 이런 부분들 가장 궁금한 것은 그래서 이게 미뤄졌어요. 네. 그리고 대통령 선거가 치러질 거잖아요. 그런데 만약 대통령으로서 이재명 후보가 당선이 된다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 법적으로 이 부분이 가장 궁금하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만약에 당선이 되지 않는다고 하면 아마 모든 재판은 다 기일이 지정되고 재판이 진행이 되겠죠. 그런데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된 경우에는 헌법도 84조가 논란이 됩니다. 내란 외환해제로 대통령은 형사 소추되지 아니한다에서의 소추의 의미를 새롭게 기소되는 것으로
봐야 되는 것이냐 아니면 이재명 후보가 현재 받고 있는 그러니까 대통령이 되기 전에 받고 있던 재판도 진행되지 않는 것으로 봐야 되느냐가 논란이 되는데요. 그런데 이 논란이 어떻게 생각하면 굉장히 또 빠르게 불식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요? 그 이유가 민주당 측에서는 지금 형소법 관련해서 공판 절차의 정지, 즉 형소법 제306조의 6항을 신설해서 피고인이 대통령으로 당선됐을 때는 공판 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라는 규정을 우리는 개정하겠다라고 하고 있으니까요. 만약에 당선 이후에 이것이 통과가 된다라고 하면 모든 절차는 정지되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윤 전 대통령 형사재판 3차 공판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관련 내용 포함해서 오늘 이고은 변호사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